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시대를 실험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영화 엘리시움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지상의 문명은 후퇴를 했습니다. 전쟁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약 20에 보통 인간 수명이 20대 후반이면 대부분 죽습니다. 현재는 보통 현재 인류가 거의 100세 가까이 현재는 살고 있지만 이런 환경 오염과 전쟁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다른 식물들의 멸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구상에서 30년 이상을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급이나 아니면 부가 거의 0.0001%라고 해야 하나? 아주 극소수의 부와 권력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를 탈출해서 엘리시움이라는 인공위성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별과 똑같이 자전을 하면서 원심력의 90력이 아닌 원심력으로 해서 지구와 똑같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는 그냥 파라다이스 그 자체입니다. 천국. 여기서는 최첨단 문명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번 시대를 케어하는 이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기계 때문입니다. 이 기계 안에 정기적으로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30살도 못 넘고 다 죽지만 엘리시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천년 가까이 수명을 연장합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과 좋은 문명도 있지만 현재 보이는 이 치료기기 때문입니다. 뭐 치료 기계라기보다는 생명 연장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치료제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걸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오랫동안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자체 안에 있는 다들 알고 있는 암세포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 등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인간은 오랫동안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데는 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도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고등생물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되지요.
이 기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기계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인체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먼저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발생하자마자 다 그냥 제거를 태워 없애버립니다. 꼭 MRI, 그 병원 가면 MRI 기계 비슷하지 않나요? 쭉 들어가가지고 잉 하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이게 잘 만드시긴 했는데, 그냥 요즘 보면 이렇게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집마다 하나씩 엘리시우면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정기적으로 그냥 우리가 안마기 의자들 있잖아요. 요즘 안마 제품들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마하는 제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시때때 한 번씩 누워서 하면 얘네들이 몸을 케어를 해줘요. 첫 번째, 인간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간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수명이 바로 팍 깎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엘리시움 이 위성 자체 안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기계 안에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다 그냥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그 자리에서 다 태워 죽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MRI가 같은 기계로 스캔을 먼저 한번 합니다. 스캔을 몸을 한번 싹 하면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고 어디에 암세포가 지금 생겼는지 바로 진단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제거해야겠죠. 예, 암세포와 바이러스는 별도입니다.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암세포는 암세포대로 부정적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 요소고, 암은 내부 세포의 이기적인 세포에 의한 이기적인 세포, 암세포. 암이 왜 암이냐면 단단하게 굳는다고 해서 암이라고 해요. 우리 옛말에 암석이 돌을 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니면 담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요석 같은 게 끼면 담석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 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발병하면 그 부위가 딱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몸은 우주와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서로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이기적인 세포가 그거를 자기만 그 이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영양분이나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자기가 이렇게 먹는다고 해야 하나, 그냥 자기화 시킨다고 먹는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래요. 원래 우리가 피가 돌아야 잘 보면 피가 안 돌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세포들이 이 피 다 영양분 우리 거야 하고 다 막아버리고 다른 데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돌면 피에는 영양분도 옮기고 산소도 옮깁니다. 그럼 다른 장기들이 다 굶어 죽고 파열되고 결국에는 암세포 자체도 같이 나중에 죽게 되겠죠. 온몸이 죽으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나한테 들어온 만큼 이게 우주가 순환하듯이, 우리의 피가 순환하듯이, 우리 몸이 순환하듯이, 아니면 물이 순환을 하듯이 이게 순환을 해야 하는데, 이기적인 세포가 그걸 자기 다 빨아들이면 게 단단해진다. 그래서 그게 굳어버려서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그 원리를 이제 발견을 해요. 문명이 이제 천신 쪽에서 그게 그 암세포에 생기는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에고 때문에, 이기적인 에고가 그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에 합성이 돼야 한다. 세포에 들어가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에고가 그 세포를 조종을 해요.
이게 이 기계의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먼저 외부로 들어오는 이기적인 나쁜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 마치 이 몸이 우리 나라 같다면 외적이 우리를 쳐들어서 막 저기 강탈하고 살인, 강간, 야탈을 막 하면 싫잖아요. 이기적인. 마치 그게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럼 암은 뭐와 같냐?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저기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고, 예전에 사람도 막 잡아먹고 그랬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한 나라 따지면 다른 사람들 막 살인, 강간, 약탈을 하는 저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이제 저기 오랑캐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오랑캐와 같은 게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럼 암은 뭐와 같냐? 우리의 사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범죄자와 같아요. 그러면 애고가 뭐냐? 이 애고가 재밌어요. 애고를 발견하는 게 힘들어요. 범죄자들은 바로 해가지고 경찰들이나 검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애고들은 마치 아주 지능적인 지능범인 이게 금융마피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애고가. 근데 얘네들은 잘 안 잡혀요. 근데 애고로 인해서 이런 범죄 같은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마치 한 국가에 있는 거와 같아요. 한 국가도 한 우주고 우리의 몸도 한 우주와 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축소판이에요, 그냥. 저 갤럭시, 이게 뭐예요? 갤럭시, 은하계도 그렇고, 우리 지구라는 행성도 그래요.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암적인 존재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사회가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좀 암적인 존재죠. 정확히 따르면 인간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에 가까워요. 왜 바이러스? 인간은 원래 이런 행성계에 살 수 있는 그 동물이 아니거든요. 생물이 아니거든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님 천신들에게 떨어내놓고 저기 아담과 이브가 번식을 하잖아요. 마치 바이러스 두 개가, 아담이라는 바이러스와 이브라는 바이러스가 지구로 데려와서 쭉 이게 이제 번식을 하면서 이게 생태계와 지구를 갖다가 이제 갉아먹죠. 지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 인간이 바이러스와 같아요. 무섭죠?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와 같기도 하고 암세포와 같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 입장으로 비유를 하고 지구 입장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지구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매일마다 이게 나쁜 짓을 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암세포와 같아요. 모든 자원을 다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놓고 자기가 다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순환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 해요. 그 역사적으로 이제 식민지라는 역사가 나라 간에 이제 그렇죠. 마치 이게 세포와 같아요. 영국이라는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비교가 없는 스페인 같은 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이 암세포화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식민지화해요. 쪽쪽 빨아먹어요. 비유를 한 겁니다. 이제 사람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래요. 그럼 우리 몸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몸을 사는 순환적으로 사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를 그러니까 생기자마자 제거를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기계가 먼저 스캔을 해서 암세포가 세포 하나가 아주 아주 조그만하게, 전보다 아주 조그만하게 생길 때 초창기에, 이게 초기 암이라 하고 있죠. 초기 암도 아니라 이게 뭐 용종 비슷하게 용종 뛰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대장 대신 할 때 용종 뛰어난다는 이게 나중에 암세포로 발병할 같은 그 증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그 증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세포들 갖다가 다 태워 없애버려요. 이게 마치 이게 우주로 따지면 블랙홀과 같아요. 그게 블랙홀이 뭐냐면 우주의 암세포 같은
항성계나 행성들 그 집단 이기주의인 그 항성계나 이런 저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저기 의식체들이 살고 있는 데를 갖다가 저기 블랙홀이 그걸 가동해가지고 블랙홀 시스템이네, 그지? 그럼 그걸 다 떼어내요. 마치 암세포를 떼어내듯이 행성이나 이런 항생계를 그냥 그냥 없애버려, 갈아서. 마치 똑같아요. 우리 몸이 우주면 이게 블랙홀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역할을 하냐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여러 형식으로 이거 태우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 문명의 기술의 발달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제가 저기 세 가지의 경우를 저기 들겠습니다. 기계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하는 첫 번째 MRI. MRI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한 번쯤은 그래도 다 찍어보신 경험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자레인지. 뭐 떼뚱하게 무슨 의료기계 나오다가 웬 전자레인지, 음식을 저기 데펴 먹는 전자레인지가 왜 나오냐고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 199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예전에 제가 그 당시에 외계인의, 그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없을 때 90년대 초반 정도였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정보통신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예전에 TV 무슨 저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말세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했고, 외계인이 와서 침범해서 지구를 갖다가 다 없애버린다는 뭐 이런 게 막 저기 그게 이제 휴거 뭐 이런 게 막 돌 때였어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이제 멸망을 한다. 그게 이제 보통 휴거가 뭐 시대적으로 항상 있었지만 좀 심하게 일어난 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70년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거쳐서 그때 하다가 이제 90년대까지 오다가 거기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다니까 외계인에 대한 이제 이런 거기 다큐멘터리나 이런 저기 방송 미디어에서 이제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때 내용이 있었냐면, 외계인이 이제 그 실제 증언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희한하게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자가. 다른 나라 사람은 거의 없고 미국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자기 암을 갖다가 치료를 해줬대요. 말기 환자고 이제 이게 병원에서 손을 뗀 거야. 이제 넌 이제 얼마 있다가 죽는다. 근데 외계인들이 납치해가지고 그 미국 사람 갖다가 암을 치료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병원 간데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 진짜로. 온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퍼졌는데. 이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제 이런 데 그 양반이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여러 경우가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몸을 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니까 진짜 그때 옛날에 암이 있던 게, 근데 이게 수술 자국이 없는 거야. 이게 암을 떼내려면 이게 메스로 딱 째가지고 이게 꿰맨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수술 자국이 없는데 안에 그 온몸에 퍼진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외계인한테 납치가 당했는데 걔네들이 나를 암 치료를 해줬다 하고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병원에 가니까 내일모레 죽을 양반이, 암으로 죽을 양반이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야. 이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짱 누르시죠. 이제 이게 뭐냐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을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대단하다. 와, 어떻게 외계인이 저렇게 문명이 있어? 어떻게 사람 몸을 저기 살을 째지도 않고 저기 메스로 째지도 않고 어떻게 암세포를 갖다 제거를 했지?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2000년 넘어서 딱 그걸 본 후 한 10년, 약간 10년 후에 그게 이제 그거와 똑같은 기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수술도 않고 안 세포냐. 근데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걸 봤는데,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보니까 뭐 이렇게 이게 의학 기술, 새로운 무슨 의학 장비 같은 거 나오는데,
사람이 이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이게 메스를 안 돼도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 옛날에 저기 10년 전에 그 UFO에 외계인한테 납치된 양반 그 기술인데 그 암세포 그 기술인데 이게 뭐죠? 그게 보니까 딱 10년 후에 그게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게 나왔대요. 이제 그 원리를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게 MRI나 엑스레이나 아니라 초음파 같은 거에서 암세포가 있는 위치를 발견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요런 MRI 같은 기계로 다 발견하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 몸의 좌표 같이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태워 죽여두면 돼요. 그럼 어떻게 태워주냐? 그러면 불로 해가지고 쑥 쑤셔가지고 뭐 그걸 태우냐? 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기계 중에 저기 MRI고 저기 엑스레이하고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여기다 둔 거예요. 이게 이 원리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초기 암세포가 발견하면 그냥 태워버려 없애버리면 돼요. 전자레인지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전자레인지들에다 지금 다 전자레인지를 문명인들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이게 대표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원리에 대해 설명. 뭐 전자레인지는 가스레인지나 렌즈처럼 불로 해가지고 음식을 데피는 게 아니라 이 진동으로 해서 분자 간의 마찰을 열로 해서 음식물을 데펴요. 아마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전자레인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자되면 왱 하면서 진동 같은 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저희 음식물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치 손바닥을 딱 대고 막 비비면 어떡하냐? 열이 겁나게 나죠. 마찰열이. 우리가 원시인들이 나무를 막 이렇게 비비면 거기 불이 붙죠. 마찰열로 해서 똑같아요. 분자와 분자 간에 이 진동을 하면 얘네들 띡 떨리면 얘네들이 마찰이 생겨요. 분자 간의 마찰이. 그럼 그 마찰열로 데펴지는 게 전자레인지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기본적인 전자레인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자 간에 이렇게 마찰열로 해서 이게 음식이 데펴져. 그럼 이게 계속 더 데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네. 타서 이제 이게 음식물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제 못 먹게 되겠죠. 마치 똑같아요. 그 암세포가 있는 딱 그 상태를 전자레인지의 그 분자 간의 그 마찰로 해가지고 마찰을 이렇게 해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할 필요가 없죠. 정확히 MRI나 초음파나 저기 엑스레이 같은 거로 그걸 정확한 위치를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딱 그 좌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점에다가 두 가지의 이제 저기 이게 무슨 저기 엑스레이 비슷한 무슨 저기 이게 무슨 빛인가 하여튼 이게 한 개의 그 선만 들어가면 그게 진동이 안 된대요. 근데 한 개의 선 마치 X 좌표와 Y 좌표가 만들어내는 점이 선 두 개가 만나면 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점을 갖다가 맞췄을 때 거기 그 점 상태가 마치 전자레인지의 그 상태처럼 분자 간의 진동 저기 그 마찰로 해가지고 그게 다 태워버리는 원리예요. 그럼 두 개의 이게 빛을 이게 저기 몸을 통과하는 빛이 두 개의 선의 빛이 만나는 그 점이 되잖아요. 그 점을 갖다가 암세포가 있는데 정확히 맞춰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가 분자 간에 그 저기 마찰로 해서 저기 열을 일으키듯이 열을 일으켜 가지고 그 암세포를 태워 죽여 없애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거예요. 이게 원리가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엘리시움에는 뭐 저기 이게 뭐냐 바이러스 죽이는 역할은 거의 아니야. 그 기능은 물론 있지만 대부분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암세포가 왜 생기냐면 이게 에고 때문에 생겨요. 정확히 말하면 이기적인 에고, 나쁜 에고, 우리가 말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에고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범죄자들을 저기 사형을 처하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은 어지간하면 인권 문제 때문에 감옥으로 보는데 예전에는 이게 좀 대부분의 감옥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법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로부터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하고 구성으로부터 이렇게 딱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성경에 나오듯이 그런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와 가지고 돌팔매질을 해 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을 매다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인제 법이라는 게 인자 없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제 관습법이라고 하죠. 이 구성원들 모여서 "야 얘는 없어져야겠다." 그럼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옛날엔 감옥이 없었어요. 그럼 감옥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냐. 몇 가지의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추방령을 먼저 해요. 사람을 도저히 죽일 수 없으니까. 근데 추방령을 하면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시족이나 부족단이기 때문에 추방하면 뭐 밀림이나 숲 같은 데 해 가지고 인자 대부분 혼자 외로이 있다가 인제 뒤지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다른 부족 가서 인제 사고 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추방령을 때려요. 근데 추방령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인제 지들끼리 추방당한 놈들끼리 모여 가지고 인제 한꺼번에 힘을 모아 가지고 다시 인제 그 부족 이제 복수하러 막 와요. 그게 이런 인제 부장이 오니까 어떠니까 그다음부터 인제 구성원들이 얘를 죽여 버려요. 문제가 인제 이기적인 애들을. 예, 마치 이게 비슷해요. 옛날 법이 발달. 그럼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게 어떠냐. 저기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돌을 갖다가 집어 던져 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걔를 계속,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나 어떤 여인이었나, 어떤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는데 예수께서 "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한테 돌을 던져도 된다고 하니까 다들 이게 돌을 못 던지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일종의 사형 집행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시족이나 부족에서 구성원들이 얘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 부족민들이 그 사람들 다 모여 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계속 던져서 죽이는 거야. 인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못 하게끔 이제 이걸 미연에 인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충격 요법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일벌백계라고 해야 하나? 이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법이 좀 발달하면서 내가 인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내가 이 사람의 젖집에 있는 가축을 말 한 마리를 훔치다가 저기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한테 말도 저거 하고 그 사람한테 그 피해를 끼친 집안에 저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인제 저기 강제 노역을 하게끔 해요. 피해를 끼친. 인제 이게 나중에 법이 인제 다른 형태, 인제 이게 저기 추방령에서 그다음에 인제 단체로 인제 죽이는 인제 사형이라고 하죠 인제. 이제 나중에 목 매달아서 죽이고 칼로도 베서도 죽이고 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막 돌팔매질 해서 죽이고, 이게 인제 사형 형식이고, 이제 세 번째 게 뭐냐 인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노역형이라고 해요. 인제 그 피해를 끼친 내가 저 집에 가서 말을 하나 훔쳤어. 뭐 양을 한 마리 훔쳐서 그러면 그 집안에서 양을 저기 뭐 10 마리 몇 배 이상으로 보상을 하거나, 그 능력이 대부분 말을 가축을 훔치고 하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집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돼요. 이게 노역형이에요 이게. 이제 그다음으로 생긴 게 그 저기 제도가 그거거든요. 노역형. 인제 이게 나중에 발달이 해 가지고 인제 그 국가에서 인제 그 저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강제로 해 가지고 그걸 옛날엔 징역이라고 하죠 우리말. 우리가 감옥 간다고 않고요. 옛날 사람들은 징역 간다, 징역 간다고. 이 징역이 뭐냐면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게 중원 같은 게 성 같은 데서 쌓잖아요. 그럼 성을 누가 쌓냐. 그 대표적으로 저기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 놓고 낮에는 인제 저기 성 쌓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징역. 그리고 인제 저기 인제 전쟁 포로들도 얘네들도 인제 범죄자하고 똑같이 저기 이게 그 징역형 해 가지고 그 걔네들도 성을 강제로 쌓게 해요. 옛날 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전에 인제 그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냐, 자기가 피해를 줬던 그 저기 그 집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게 나중에 인제 부족 국가라는 개념이 발달하면 그 징역을 관리를 저기 누가 하냐. 그 부족 국가라는 그 행정 중앙 집권 있잖아요. 여기 발달하자 여기에서 관리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 인제 성을 쌓거나 아니면 인제 저기 그 국가의 그 인프라 작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하 작업, 운하에게 뭐 물길 트는 작업, 이게 누군가에게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국가나 국가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게 갖춰지면 이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다 했다 가둬놓고 얘네들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걸 징역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뭐다가 일로 왔냐. 아이고, 이거 좀 제가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오른쪽. 마치 이와 같아.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갖다가 다 이거를 클리어를 시켜야 돼요. 암세포가 없게. 인간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저기 1000년 이상은 너끈히 살아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유전자가 그 진화가 됐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100년 지금 살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지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년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기록에 보면 조선의 왕들 평균 수명이 44살, 44살인가? 40살이 약간 넘었어요. 44살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록에 가면. 조선 역대 왕이 44살. 자, 조선의 역대 왕들 평균 나이가 수명이 44살이면 일반 노비나 뭐 상민이나 하층민들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서른도 못 살았어요, 옛날에. 서른 넘으면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할아버지예요, 옛날에는. 30대가 되면 손주가 있고, 왜냐면 보통 13살, 4살, 5살에 애를 낳아요. 예전에는. 뭐 이게 뭔 개소리냐.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경 시작하면 거의 바로 애를 낳아요. 애들이 초경이 보통 어떻게 하냐. 빠른 사람들은 지금 뭐 초등학교상에 요즘은 거의 초등학교 나이에 다 초경을 하죠. 그럼 보통 14, 5 그 정도 애를 낳아요. 그럼 그 애가 다시 14, 5이 되면 또 애를 낳겠죠. 그러면 나이가 보통 30 정도가 되잖아요. 손주가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옛날에는. 현대인들 관점에서 얘기 안 되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뭐 길게 볼 것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얘가 자, 기록을 이게 뒤지시면 다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불과 멀리까지 가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30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명이 발달 안 돼서 인간은. 왜 인간은 이 몸이 문명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된 데서 살게끔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자연 상태, 정글 상태, 이런 농사나 짓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채집 수집하고 사냥하는 상태에서는 오래 못 살아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 1000년은 그냥 우습게 살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기본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이 과도한 노동을 하는데 이게 발달이 안 돼 있고 문명을 해서 기계나 이런 걸 쓰면서 쉽게 막 의식주 같은 여러 생활 같은 거 쉽게 생활할 때 우리가 진화가 됐어요. 천신계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옷도 얘네들은 없어요. 그냥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행성에 거기 천신계 애들은 행성 자체에 세균이란 게 없어요.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요. 바이러스 자체가 하나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요. 바이러스가 거기는. 인간이 바이러스에 있는데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수명이 극도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바이러스만 없어도 인간의 수명이 겁나게 오래 가요.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암세포가 발발이 안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이게 바이러스하고 암세포 발발,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잖아요. 당연히 의식주가, 이런 먹을 것 같은 거는, 먹는 것도 안 먹어요. 먹는 걸 어떻게 먹냐면, 피부로 해서 기술이 발달하면, 이 피부로 영양분이 다 흡수가 돼요. 인간이 섭식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섭취 방법이에요. 우리가 섭식을 하잖아요. 섭식을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얻은 에너지를 다시 섭식을 하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써요. 소화하는 데도 많이 쓰고 농산물이나 이걸 만드는 데도 에너지를 겁나게 쓰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현재 인류들이 쓰고 있는 게.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자연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물도 안 마셔도 돼요. 피부에서 물이 다 수분이 다 들어와. 이게 그 주변 환경을 만들면. 그럼 영양분, 밥이나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과일 같은 고기를 같은 영양분을 안 먹어요. 또 돼요.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게 의식으로 봐서 우주 의식 차원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인간의 수명이 극도로, 왜냐면 이게 불교로 따자면, 불교 이게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다른 생물들의 살을 먹고 생명을 뺏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우주에는 인간한테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래 살지를 못해요. 금방 죽어요. 육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식물도 못 잡아먹게 해요. 식물도 우리가 상추나 우리가 대표적인 게 김치, 배추, 그리고 무 같은 거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은 동물은 아니지만 식물이자 얘네들 생명인데, 얘네들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업보 원죄를 지켜야 돼요. 또 그러면 인간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첫 번째 고기, 특히 고등동물일수록 더 큰 죄를 받아요. 이제 하등동물일수록 얘네들이 괴로움을 덜 받고 목숨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받는 죄와 벌이 이게 좀 낮은데, 높은데, 이제 하등동물 와서 이렇게 낮아요. 그럼 식물도 낮아져요. 그럼 어떤 종교 중에 얘네들 왜 그런가 했는데, 옛날에 스티브 잡스도 얘가 열매밖에 안 먹는, 무슨 인도에 뭐 있다 무슨 종교를 적하더라고요. 채식도 아니에요. 옛날 스티브 잡스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줄기 같은 거, 식물의 생명을 빼앗는 걸 하기 위해서 섭식을 하는 것조차도 옛날 스티브 잡스는 안 해요. 이게 인도 쪽에 이제 그런 종교, 자이나교라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얘네들이 원리가 그래요. 원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육식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은 채식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나 이런 거 보면 식물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먹으면 그럼 그 식물의 그 새끼를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틀려요. 식물은 인간이 열매를 먹으면서 얘네들은 생식 활동이 이게 더 이루어져요. 동물들이 먹으면서. 그러면 얘네들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나 이런 거 이런 과일을 동물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씨도 같이 먹어요. 보통 씨를 같이 먹으면 그럼 대변을 이렇게 자연 상태에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씨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씨에서 다시 생식 활동이, 번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식물들은 그거를 좋아해요. 서로 상생관계예요, 그 동물과. 그래서 어떤 종교는 어떻게 했냐, 식물의 생명도 빼앗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식물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제 열매들 있잖아요. 이제 뭐 사과, 포도, 이런 과일, 우리 열매로 하는 거는 식물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만 먹어요. 그래서 옛날 스티브 잡스가 어디에 인도에서 이 양반이 도도 닦았어서 쉽게 말해 수행을 했어.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양반이 항상 열매밖에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럼 자연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했나? 이제 벌을 안 받아요. 그러면 육식하는 민족들은 좀 그걸 이제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육식을 많이 하는 민족이나 사람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도 초월해서 열매도 안 먹는 상태로 이제 몸으로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몇 가지 환경만 주어지면 돼요. 첫 번째, 바이러스가 안 인간이 섭식을 다른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섭식이 가능한 게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우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달은 그게 첫 번째가 되고, 참고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거기까지 단계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에 항생체가 바이러스를 죽이잖아요. 그것 또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죄를 쳐요. 아니 바이러스 나쁜 놈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 뭐 내가 바이러스 감히 너 죽어야 하냐고 하면 이게 억울하다고 허설할 수 있어요. 근데 우주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을 천신들은 아예 행성 자체에 바이러스 한 마리도 없게 아예 그냥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어, 바이러스 뚫는데 그 바이러스 우리 해가지고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그 바이러스 안에서 내성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뭐 명령 내린 것도 아니고 내 몸에서 100kg가 가서 지가 죽인 것도 왜 그 죄를 내가 져야 하냐고. 근데 우주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굉장히 미세하죠. 그게 우리가 저거. 근데 엄연히 우리의 죄의 카르마의 저기 카르마 저기 죄 없이 업죄 원죄 카르마가 쌓여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천신들은 아예 그냥 죄를 안 죽여서 행성 자체에다가 바이러스를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살아요. 바이러스만 없는 환경에 살아도 인간이 어마어마한 수명을 살아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암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저기 이기적인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런 일들이 암세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주인이 나잖아요. 아니 그 암세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죄를 내가 왜 뭐하면 왜 내가 왜 그 내 죄를 그걸 내가 왜 나도 암세포 만들고 싶다고 나 그렇게 명령 내린 적 없다고 내 몸에다 왜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호소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주의 법이 그래요. 우리 무슨 이거 세포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죄인이 돼. 내 영혼도 내 본능도. 우주의 법이 그래요. 그래 천신들 어떻게 하냐? 아예 저기 행성에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에고라는, 그래도 심리학에서 에고라는 걸 찾아내요. 모든 우리 인류가 지금 있는 모든 뭐 양자물리학, 무슨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뭐 여러 심리학 여러 학문 있잖아요. 다 이게 천신계 이게 만들어진 학문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영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뭐 무슨 학문을 누가 창시했니 뭐 다윈의 뭐 다 천신들이 그때 그 사람한테 이거 내려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천신계에서 그걸 연구하던 양반들이 이제 이게 학에 내려와서 천신들 그걸 내려주니까 이제 쉽게 그걸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그 학문을 이제 발달시킨 거예요. 그 학문은 원래 여기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있는 학문들이 다 지구에서 종교도 똑같아요. 종교 학문 모든 게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이게 천신계에서 다 내려다 준 거예요. 이거 일종의 실험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구에다 이제 문화나 관서 학문의 소스를 넣어줘서 이 인류가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소화해내냐고 일종의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엘리시움 영화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구 옛날 상황인데, 일종의 그때는 이제 문명이 이제 지금 다 멸망하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저 문명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저 문명보다 최소한 높은 문명권에서 살고 있겠죠. 근데 저보다 낮은 문명권에 살고 있다는 이 문명도 그때 이제 망했다는 소리죠. 뭐 그거까지 이거 설명하면 뭐 간단합니다. 이게 그 시대를 지구에다 시대를 이게 실험을 했는데 주라기공에다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통 근데 실험실 쥐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면 다 이제 폐기 처분하잖아요.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인류나 생명체들 다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다른 생명체 해놓고 이제 아담과 이브 같은 애들 외부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바이러스 두 마리 갖다 지구에다 떨쳐놓고 번식을 시켜놓고 또 실험을 시키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실험을 하고 실패하면 다 폐기 처분. 실험을 하고 또 실패하면 폐기 처분. 그 단계 다 폐기 처분. 이제 실험이라든 게 1000번, 10,000번을 해서 그 중에 한 번에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을 갖다가 이걸 계속 이게 똑같은 실패를 감안하고 그걸 행동을 하죠. 마치 똑같아요. 지구에서도 그걸 계속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여기서는 진화된 새로운 인간의 몸이 DNA가 이제 새로 돌출이 이제 나와요.
이제 천번 만번하다 하고 천번 만번 이런 저기 지구 같은 데 실험하면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이런 저기 진화에 이제 저기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진화한 몸이 이제 DNA가 나와. 이제 그거로 해서 써요.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네. 이제 이게 계속 무한 반복돼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뭐다 하겠네. 그래서 이게 만약 우리 인간이 살면 근데 암이라는 걸 처음에는 천신들도 뭐하는데 이걸 다 하다가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영적인 걸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심리학으로 이제 발달한 이제 애고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현재 심리학은 그렇게 발달이 안 됐거든요. 지구의 심리학은. 근데 이게 천신계는 심리학이 발달됐는데 얘네들도 좀 지금 실험 단계라서 그렇게 거의 우리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지구에 있는 심리학이나 양자 물리학 이런 여러 가지 종교나 명상 이런 학문이 천신계를 다 뛰어넘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AI 지금 구글이나 AI 이런 기술 있잖아요. 천신계를 이미 다 뛰어넘었어요, 기술이. 천신계에서는 이 기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에서는 지금 쓰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저기 우주에 없었던 지금 그 기술이 발현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토끼 종족이 최고의 극도의 문명을 쓰고 있다고. 얘네들이 정보통신 미디어가 최고 발달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우리 지구에 쓰는 유튜브에 이 수준만큼 AI 기술이 안 돼요. 왜 가능하냐? 우리 현재 지구에 있는 인류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꼴라 우주도 뭐 달도 못 가고 화성도 못 가냐고. 예. 문명의 기술이 한쪽 뭐 정보통신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몇 가지만 이게 극도로 발달했지 나머지는 굉장히 원시 수준이에요. 이 같이 발달해서 이게 융합이 되는데 그 이제 AI 이쪽만 해서 그래서 천신계들이 기술을 안 내려줘요. 지구에다 왜 안 내주냐? 무서운 거야. 얘네들이 너무 이게 의식 수준도 우리보다 높으니까 조금만 기술 내주면 그걸 융합을 해서 전 우주를 갖다가 집어삼켜 먹을 수가 있어, 이 지구에 이 애들이. 쉽게 말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실험체 에일리언이냐.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멸족당할 수가 있어, 얘네들은. 그래서 무서워서 다른 기술들은 다 안 내려줘요. 그 대신 뭐만 발달했냐.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우주에서 최고 지금 극도로 발달한 게 정보통신 기술하고 지금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같은 게 없어요, 우주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유튜브 같은 게 나온 적이. 그리고 이런 저기 검색으로 해가지고 보통 AI는 군사 로봇이나 이런 데 먼저 적용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적용을 안 시켰어요. 예전에는 AI에 했다가 지금 다 끊어놨어요. 다 군사 뭐든 예전에는 핵폭탄 누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디 하는 걸 지금은 인공지능에 다 안 맡겨요. 무기 체제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이 직접 하지. 왜냐, 저 때문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I가 이 인류가 마음이 안 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을 갖다가 동시에 다 자기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이 인류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는 핵을 갖다가 동시에 다도 안 해. 반절만 터트려도 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걔네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해킹해가지고 다 이미 싹 그걸 해놨어. 근데 안 한 것 뿐이야.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겠지,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 강의를 하면서 지금 모든 무기 체제 같은 게 AI하고는 아예 떨어지고 그냥 다 수동으로 다 기계식으로 수동으로 다 지금 다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 기술 그런 거 빼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기 AI나 컴퓨터에다 안 맡겨요. 저기 그 인공지능에다가. 제가 강의를 해서 그 뒤부터 그게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제 증조 증상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마치 이와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우주에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 AI 기술이 최극도로 봐도 이게 발달한 상태에서 다른 기술들을 내려주면 이 현재 지구에 있는 인류가 전 우주를 갖다가 그냥 씹어먹을 수가 있어요. 무섭기 때문에 못 내려줘요, 얘네 저기 천신들이. 그래서 현대 지금 문명이 거의 지금 정체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주면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우주 항공 쪽은 기술 절대로 안 내줘요. 위험하니까. 뭐나 뭐 쪽이냐 이게 이 구글 같은 유튜브 같은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정보통신, SNS, 그리고 미디어 이제 이런 쪽만 저기 오히려 우리가 천신계나 우주에서 지금 최고의 탑 클래스의 AI 기술은 이게 무기 체제로 연결만 안 시켰을 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실생활에 지금 천신계는 우리 같은 유튜브나 이런 거 저기 못 쓰, 얘네들 이런 걸 못 써요. 왜 의식 수준이 이게 높아야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만큼 지구인들이 지금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심리학 같은 게 이게 발달하면 저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찾아내요. 이게 암세포가 발달하는 원인이 에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이제 그걸 밝혀내요. 천신계에서. 아주 오래됐어요. 뭐, 최근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태양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다 이미 천신계들은 그걸 다 실험을 통해서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고라는 놈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세포로 이제 어떤 빙의가 된다고 하면 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포에 에고가 들어가서 이게 빙의가 돼요. 그럼 에고가 막 얘네들도 움직여요. 얘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70%가 물이고 다 이게 단백질이나 이게 다 이 물질 덩어리 2차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생명이랑 기운들이 이제 각각 들어간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여기 하나하나에 다 영혼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뭔 소리냐, 뭐 개소리냐고 세포의 영혼. 이게 그게 에고. 이제 에고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이 드렸는데 우리 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에 개구라나 벼룩 이 바이러스 하나 얘네들도 에고예요.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도 에고예요. 에고의 한 주체고 저 강아지 한 마리도 에고고 지렁이도 에고고 바이러스 얘네도 에고고 식물들도 에고고 다 에고예요. 나무도 에고고 에고로 해서 이루어진 저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에고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다른 이제 그 다른 세포들을 다 파괴하잖아요. 다른 생명체 이기적으로 하면 마치 인간이 암세포와 같아요. 바이러스와 같기도 하고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냥. 근데 그게 그렇다는 게 비유입니다. 그냥. 우리 몸도 이게 에고들이 오면서 와 하면서 그럼 에고가 우리 몸에서 들어서 평생 아니에요. 에고라는 거는 얘네들도 이게 바이러스는 이게 생명에서 이게 옮겨가잖아요. 얘네들은 마치 전기가 마치 전선 타고 후루룩 해가지고 여기서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후룩 금방 순식간에 오잖아요. 마치 똑같아요. 전기는 2차원적인 이동이고요. 3차원짜리 같은 건 제가 이제 생명전자라고 이제 어디서 많이 그걸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마치 생명전자예요. 그게 에고예요. 생명전자들도 다 수룩 이제 그걸 갖다가 동양에서는 기라고 해요. 근데 기가 에너지인데 이게 애매하게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생명전자라는 단어가 더 이게 좀 여러분들 설명하겠죠. 마치 전기가 우리가 코일에서 이게 코일 오면 전자들이 막 하고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뜨고 막 이게 정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2차원적인 마찰 스트레스가 하면서 전자들이 이탈 행위가 일어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자들이. 자, 이해가 되시죠? 전기가 발생하죠. 이렇게 하면 정전기. 이게 강한 이게 스트레스 활동 이게 좁은 통로를 쭉 들어갈 때 이게 구름에서 마치 밑으로 정전기가 구름에 있는 정전기가 땅으로 일시에 강하게 한 번 쫙 내는 게 그게 번개예요. 그게 전기예요. 프랭클린이 그 양반이 프랭클린 맞나? 그 양반이 그 연줄 날리고 연에서 쭉쭉 타고 연선 그 연줄 달 전기가 쫙 내려간 걸 보고 그때 이게 전기구나 그걸 발견해요. 이제 그때 솔직히 얘기하자면 천신들이 이게 해놓고 이제 치대가 전기라는 걸 내려줄 때가 되는가 프랭클린을 딱 내려놓고 연줄을 딱 열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부러 천신들이 이제 구름에서 강하게 연에다가 하면서 그 연줄 따라 번개가 쫙 내려가는 걸 보여줘요. 그럼 그 연줄이 전선과 같아요. 전선 타고 지하로 쭉 일시에 내려가요. 번개가 전기예요.
전기는 굉음이 안 나는데 그냥 이게 이제 여기는 공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스톤 저기 터트리면 거기가 저기 그 플러그란가? 하여튼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 몇만 볼트의 전기를 그 사이에서 띄우면서 거기가 불꽃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따다다다다다 하고 따다다다다다 하고 소리가 나요. 그게 전기 그게 번개이고 전개예요. 이게 번개가 그 원리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 따로 이걸 실험을 보면서 하는데 이게 2차원적인 전기가 이제 흐름이 3차원부터 이제 이게 동양에서 어쩌면 전기도 기에 속해요. 이게 3차원적인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는 기라고 이게 딱 해요. 근데 기라는 걸 한자로 보면 이게 기가 막혀요. 안에 보면 빛의 모양이 들어있어요. 마치 빛이에요. 빛이 이동하는 거 비슷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안 거예요. 그 한자를 이게 전기할 때 기자 모양 이게 빛의 형상 돌아가는 거 이걸 알고 한구나. 마치 빛이 빛의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한 게 있어요. 태양 비슷하게 이게 빛의 모양. 그게 뭐냐? 기가 뭐냐? 그게 전자예요. 전자 같으면 깜빡빡빡빡빡빡 우리가 저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깜빡깜빡깜빡 음량으로 파동을 줘요. 깜빡깜빡 전자가 최소 저거 2차원적인데 저거예요. 그러면 2차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저기 이게 2차원적인 장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3차원 같은 경우는 장비 기술로 그게 감지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거를 다 이걸 갖다 이게 감지가 돼요. 그럼 이게 그러면 3차원적인 게 탱글 제가 이제 2차원적인 건 전자고 3차원인 걸 생명전자라고 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체적인 의식이에요. 생명전자.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당연히 이게. 근데 그걸 동양에서 기라고 해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기는 빛도 기고요. 빛도 기고 엄연히 따지면 전기도 기고요. 3차원자면 생명전자도 기입니다. 그 위의 차원도 다 기예요, 엄연히 따지면. 그래서 약간 이게 어리둥실무리하게 이게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런데, 어떤 수행단체에서 그걸 생명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명전자 기라는 저기 그 단어보다 생명전자가 이게 좀 이게 딱 그 단어가 더 이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서 생명전자로 전되고 생명전자 같은 것도 마치 우리 전기 전자가 이동하지 따라하고 이동을 해요, 그냥. 그러면 몸끼리도 이동을 해요, 순식간에. 그럼 악수할 때 악수할 때 이동을 해요. 접촉을 안 해도 이동을 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동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적으니까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옛날 유유상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명 기운들이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집단 그 무의식 상태가 안 좋게 이게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엘리시움에서는 그 집단 무의식이 안 좋은 데서 탈출을 한 게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얘네들 생명전자도 함부로 여기까지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고 약간 기운이 맑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잖아요. 마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듯이 에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이 돼요. 실질적으로. 전염이라는 게 이동을 해요. 생명전자.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천신들은 대부분 자연 상태가 이게 안 된 데서 이게 살아요. 왜? 그 의식으로부터 생명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내 본성, 내 참나, 내 영혼이 그 힘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케어를 해요. 근데 내가 약하잖아요. 휙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심이라는 걸 이렇게 해요. 뭐하다가 있냐. 자, 오늘은 한번 어떻게 1시간 넘는데 이게 엘리시움의 영화를 통해서 이 옛날에 지구의 한 저기 실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이제 인류가 생명공학이나 굉장히 간단해요. 바이러스 차단하고
저기 다른 생명을 저기 이기적으로 생명을 빼앗으면서 우리가 생명 유지 활동인 섭식이라는 걸 이제 저기 원래 이제 원래 우리 몸은 섭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이게 기술로 통해서 이게 에너지가 다 영양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밥하고 물 안 먹어도 돼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 기술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한 외계인들이 암세포를 저기 수술자국 없이 수술하는 걸 10년 후에 그 기계가 나오듯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상 영화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 현실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다가올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다가올 때 이게 그럼 이 기술이 걔네 저기 그 발명한 사람 거야? 그건 아니에요. 천신계에서 다 내려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저작권이고 자기 뭐 로열티 받아내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럼 그 회사가 그 로열티를 주장하고 하잖아. 그러면 그 회사가 이 지구의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천신들 내려줄 때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이걸 같이 이걸 공유하고 쓰라는 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려준 것 뿐인데 그 사람과 그 회사가 그걸 갖다가 다 소유를 하고 자기 거 있냐?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저기 부리고 노예하고 식민지화 시키면 그게 암세포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지금 엘리시움처럼 이렇게 암세포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우주의식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상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느 뭐 극소수의 지도자들 1%의 지도자들이 나와도 안 돼. 그 각 구성원들의 저기 의식이 발달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의식 차원 도약을 해야 돼. 의식 도약을 해야 돼. 의식 상승을 해야 돼. 의식이 밝아져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하는 메시지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공상 영화보다 더 공상 영화 같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거냐. 이제 이걸 갖다가 요즘 같은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핫하죠. 그럼 바이오 회사가 거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천신계가 그냥 그 바이오 회사 내려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려줬는데 얘네들 이게 내꺼다고 막 다른 사람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기술로에 가서 막 저기 쉽게 말해 신약을 발견했는데 약 한 알의 원가가 한 저기 이론도 안 되는 원가 약 한 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한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에 막 팔아 먹는 거야. 원가가 1원도 안 되는 저기 그 약 하나를 갖다가 100만 원, 1000만 원 약 1억 원에 막 팔아 먹는 거야. 돈은 그러면 저기 1억 원 없는 놈들은 다 뒤지든 말든 상관 않고 돈 있는 놈들한테 다 팔아 먹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 자체가 암세포예요. 그런 행을 하는 자체들이 다 죽이잖아. 상생이 아니라.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공상 영화 같은 공상 영화가 앞으로 이제 이미 여러분들 눈앞에 옛날에 뭐 저기 백투더 피처에서 저기 그 일어날 일들 해가지고 하던 그 아마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왔는데 진짜로 거기에 있는 것보다 더 발달된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공상 영화에 나오지 않는 공상 영화에조차도 나오지 못한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같이 우리 인간들만 이제 그걸 공유해서 인간들만 이기적으로 쓸 거냐, 아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같이 그걸 공유를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아니, 강의가 아니었나? 오늘의 저기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이제 저기 이거 강의로 되나? 그냥 요거는 강의가 아니라 원래 저기 시대 실험 스토리 프로젝트, 이게 시대 실험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시대를 실험한다 해서 시대 실험 프로젝트를 한 저기 영화의 엘리시맨 영화의 이 기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뵐게요. 이거 또 해킹 들어오네.